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1일 도쿄에서 215명, 카나가와 65명, 사이타마 30명, 치바 37명, 오사카 143명, 홋카이도 81명, 오키나와 3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만 1,45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만 2,16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4명, 오키나와에서 2명, 홋카이도, 치바, 사이타마, 아이치, 카나가와, 후쿠오카, 아오모리, 카고시마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77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전체 1,78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1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21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3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93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65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15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33명, 입원 환자는 30명 감소한 94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1,096명, 누적 사망자 수는 45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대규모 행사는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이벤트에서는 현재 입장객 수가 10,000명을 넘는 이벤트에서는 현재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 제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 경기에 기존의 제한을 넘는 관객을 실제로 입장시켜 감염 대책의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31일도 2일째 실증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실험에서는 고성능 카메라로 마스크의 착용률을 조사하고 라인과 연동시킨 장치로 혼잡도를 계측하는 등의 실험을 통해 분석 결과는 11월 초 공표할 예정입니다. 私は抑えてもいいかなとは思うんですが、これまでとは感覚もやっぱり隣の方いらっしゃったので、ちょっと不安が残りました。密は密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本当ルールをちゃんと守ってやれば大丈夫なのかなっていう。 실증 실험을 위해 관객을 늘리기 위한 티켓의 할인 판매도 진행하였지만 30일 첫째 날의 관객 수는 상정한 80%를 크게 밑도는 51%에 그쳤습니다. 31일 둘째 날은 90%까지 입장 상한을 올리는 것으로 상정하여 75%까지 자리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요코하마에서의 실증 실험은 1일이 마지막 날로 한층 더 상한을 올려 만석을 상정하여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 도구상. 이는 11월 1일에 주민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다수로 가결이 된다면 5년 후인 2025년 1월 1일 정령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요도카와구, 키타구, 추오구, 텐노지구 이렇게 4개의 특별구로 재편이 됩니다. 오사카시 유권자가 대상자인 찬반 투표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1일 찬성파와 반대파의 양측은 시내 번화가나 주택가 등에서 호소를 이어나갔습니다. 大阪市役所と大阪府庁が戦ってる、対立してる、もう過去のその悲惨な状況を根元から断ち切るために制度として皆さん役割分担を明確に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のが大阪都構想です。次の世代のためにもぜひ明日大阪の新しい形を一票一票積み上げて作らせてください。賛成多数で可決してしまいますと、政令市として大阪市がこの世から本当に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経済成長と生活の充実が両方叶えることができるのが政令市の強みであると私たちは確信しています。大阪市民の手で大阪市を守っ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30일까지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약 36만 명으로 5년 전 전에 주민투표의 같은 기간보다 6만 명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투표는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당일 개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 경제 대책을 담은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今後とも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経済に与える影響をはじめ
内外の経済動向を注視しながら、躊躇なく予算上の措置も含め必要な対策を講じてまいります。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스가 총리가 10월 29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비롯한 국내의 경제 동향을 주시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10월 30일 발표된 9월의 유효구인 배율이 2013년 12월 이후 낮은 수준인 것 등 경제의 영향이 지속되고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사업 계속을 위해서는 추가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무조사회장은 10월 30일 밤 기자들에게 스가 총리가 11월 10일경 예산 편성을 지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시모무라 씨는 예산 규모에 대해 10조엔에서 15조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뒤 고용조정 지원금 상한액의 인상 등의 특례 조치와 관광 수요 환기책, 고투 트래블의 연장 등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자민 공명 양당이 11월 중 정리할 경제대책의 제언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자동 배송 로봇을 시찰하고 실용화를 서두를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카토 관방장관은 도쿄 치오다구에서 일본 우편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배달 전용 로봇이 공공도로를 주행하며 짐을 운반하는 실증 실험을 시찰하였습니다. 로봇은 짐을 실은 뒤 카메라나 센서로 신호나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며 보도를 주행해 약 700m 떨어진 우체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배송 로봇은 시속 6km 이하로 달리나 30kg의 짐을 운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시찰 후 카토 관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자동 배송 로봇은 분명히 생산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람과 접촉을 줄이는 의미로 이용자나 배송하는 사람의 안전에 기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직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부처가 속도감을 갖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확실히 임하겠다라며 감염 리스크의 저감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면 등도 포함하여 환경을 만들어갈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내에서 연간 612만 톤의 음식이 폐기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성 등은 외식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구조 등의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3년 전 조사에서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폐기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일본 내에서 연간 612만 톤으로 유엔이 세계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양의 약 1.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とにかくスピード感を持って国民が当たり前だと感じているそういった改革を実行して進めていく 30일부터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 감축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는 외식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을 촉진하는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올해 안에 각 부처가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항공은 올해 4월부터 1년간의 실적이 최대 2,700억엔의 최종 적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で第一四半期に続いて非常に厳しい結果となっております。 일본항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9월 사이 반년간 국제선 여객수와 수입이 약 97% 감소하여 중간결산은 1,612억엔의 최종 적자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1년간은 2,400억에서 2,700억엔의 최종 적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재상장 이후 최초의 최종 적자입니다. 한편 올해 1,000억엔 비용을 삭감할 목표를 내걸고 2022년도까지 대형 여객기 등 29대를 조기 퇴역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 기업의 객실 승무원 등 500명 정도를 파견시키고 새로 내년도 임원 보수를 55%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키나와현의 슈리성의 화재로부터 31일로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화재로 인해 정전을 포함한 6개 동이 전소하고 경찰과 소방은 발화의 원인에 대해 전기 계통의 트러블의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화재로부터 1년이 지난 이날 슈리성은 새벽에 소방이나 성곽 경비원 등 약 70명이 참여한 소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전등이 소실된 슈리성 공원에서 슈리성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슈리성 축제는 매년 이 시기에 개최되고 있으나 지난해는 화재로 중지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슈리성 공원을 찾았으며 올해는 정전 주변에서 공모로 뽑힌 국왕과 왕비가 등장하고 류큐 무용과 고전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슈리성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국가는 6년 후인 2026년까지 정전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화재로부터 1년으로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영향 등으로 온라인 면접을 도입한 기업이 40%가 넘는 것을 인력서비스 회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인력서비스 기업 엔제펜이 인사를 위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3%의 기업이 채용에 온라인 면접을 도입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도입한 시기는 올해 4월 긴급사태 선언이 가장 많은 3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디까지 온라인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 면접만이 34%, 최종 면접 외가 30%, 최종 면접까지 모두가 2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면접을 도입한 소감은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으며 만족에 대한 이유는 먼 곳에 사는 응모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이은 배우 등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일본 배우연합이 배우와 성우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이 원인으로 죽고 싶었던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무려 30%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실이 심포지엄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약 2,600명의 배우와 성우가 소속된 일본 배우연합이 30일 밤 처음으로 열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와 성우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인터넷상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중간보고가 소개되며 일이 원인으로 죽고 싶었던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166명 중 30%에 해당하는 48명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적으로 어떤 불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노동시간이나 해러스먼트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정신과 의사는 연예인은 SNS에서 항상 평가되고 있고 식사량 수면에도 제한이 있는 등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쉬운 한편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고 고민이 깊어져 자살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보인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본 배우연합은 연예인이 마음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창구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